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2014년 2회 액세스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 교환을 참고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울요금소의 통행, 뭐 이런 거 안 읽어도 되겠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테이블을 이용해서? 통행 목록 테이블을 이용해서 통행 목록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통행 목록 테이블의 첫 번째 필드에, 자, 첫 번째 필드로, 현재는 입구 아이디가 첫 번째인데, 첫 번째 필드를 추가하고, 일련 번호 형태로 나타내고, 또, 필드명은 통행 번호네요. 자, 그리고 기본 키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앞에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삽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통행 번호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형태는 일련 번호 형태로 갑니다. 일련 번호 형태로. 자, 그리고 기본 키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기본 키까지.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량 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량 번호. 차량 번호에는 129, 3456과 같은 형식으로 뭐가? 입력 마스크가 들어가도록 해라. 자, LAN 연구샵이 있었죠. LAN 연구샵. 자, 그러면 앞에 두 자리는 숫자로 00을 꼭 써야 되는 거니까 자, 반드시 입력하라고 그랬습니다. 숫자 문자는 반드시 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9나 샵은 안 되고 0이 들어가겠습니다. 문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L이 들어가야 되겠죠. L. 그 다음에 숫자 4자리니까 역시 0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0 L 하나 둘 셋 넷. 자, 각 간혹 여기다가 A를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A. A요 되나요? A는 뭐예요? 문자나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가 만약에 문자가 아니라 숫자도 또 들어왔다. 그러면 A를 써야 되겠죠. 어쩔 땐 문자, 어쩔 땐 숫자. 이렇게 번갈아 가서 나오면 여기가 A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문자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문자만. 자, 그래서 L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차 유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차 유무를 Y 또는 N 이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데이터 형식을 바꾸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차 유무의 데이터 형식은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뭘로? yes, no로 바꾸겠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형식이 true, false로 나와요. true, false로. 자, 과거 2007 버전에서는 기본값이 yes, no였는데 자, 이번에는 2010 버전에서는 true, false로 나옵니다.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얘가 yes, no 형태로 표시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체크, 언체크 방식으로 체크는 yes 또는 true, 언체크는 false 또는 자, no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yes, no로 뭐 표시된다라고 하면 그걸 바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교환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교환에서도 보시면 여기 yes, no는 생략이 가능하다. 왜? 문제에서 데이터 형식만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식만 바꿔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 게 기본이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대로 둬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2010 버전에서 형식을 yes, no로 바꿔라 뭐 이렇게 했다면 yes, no로 바꿔주셔도 되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놔도 되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진입시간에는 진입시간 여기 있습니다. 자,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라.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기본값이 되겠죠. 맨 아래에. 자, 그래서 진입시간에는 기본값을 now로 줘라. 자, 날짜만 주라 그러면 date만 쓰면 되겠죠. 시간만 줘라 그러면 time만 주면 되는 거고 현재 날짜와 시간이니까 now를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할인 구분 필드에는 경차 할인, 출퇴근 할인, 화물차 심야 할인만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즉 셋 중에 하나가 입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셋 중에 하나, 경차 할인, 출퇴근, 화물, 자, in 함수를 이용해서 가로로 묶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OR을 이용해서 경차, 출퇴근, 화물, OR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별도 지시가 없기 때문에 in을 써도 되고 OR을 써도 됩니다. 단, 문제에서 in을 써라, OR을 써라 라고 지시를 한다면 해당 함수에 맞게끔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의 경우에는 자, 여기다가 자, 할인 구분이 되겠습니다. 할인 구분. 자, 할인 구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하나, 자, 뭐 하나 이런 식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앞에서 in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로를 열고 닫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경차 할인, 그 다음에 출퇴근 할인, 그 다음에 화물차 심야 할인,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마무리하고 직접 여러분들은 테이블을 열어서 해당 내용들이 모두 맞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맨 아래쪽에 보면 기본값으로 날짜와 시간이 되어 있고, 또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할인 유무였었죠. 할인 구분. 여기다가 만약에 한방 합격 할인이라고 써볼까요? 자, 그랬더니 안 된다라고 그러죠. 셋 중에 하나만 들어가게끔. 자, 그리고 내가 입력하기에, 테스트하기에 입력된 내용은 반드시 ESC를 눌러서 취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SC를 눌러서. 자, 그리고 창을 닫고 두 번째 관계 설정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열어서 통행 목록과 지역 정보 두 개의 테이블만 열면 되겠습니다. 자, 통행 목록과 지역 정보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통행 목록의 입구 아이디는 지역 정보의 지역 코드. 자, 얘가 기본 키니까 기본 키를 위주로, 반대로 해도 상관없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기본 키를 위주로 넘겨주겠습니다.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하라. 자, 그리고 변경되면 아이디도 따라서 변경되라. 변경, 업데이트. 자, 그리고 여기는 삭제할 수 없도록 그랬으니까 삭제를 안 하면 되겠죠. 체크를 안 하면 됩니다. 만들기. 그래서 1대 다의 관계, m 대 1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닫기 하고 예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통행 목록 테이블에 다시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자, 입구 아이디가 여기 있습니다. 자, 입구 아이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회 속성을 해라. 조회 속성. 뭘로? 콤보 상자의 형태로 나타내라. 현재 텍스트 상자인데 얘를 콤보 상자의 형태로 만들어주고, 문제에서 테이블이 지시가 있습니다. 지역정보 테이블이 있으니까 우리는 테이블 쿼리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테이블 지시가 없으면 값목록으로 간다라는 것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쿼리에 점점점, 행원본에 점점점을 눌러서 무슨 테이블? 지역정보 테이블입니다. 자, 지역정보 테이블에서 지역 코드와 지역명 두 개를 갖고 옵니다. 자, 그리고 닫기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정보 from 테이블이죠. 지역정보 테이블로부터 지역 코드와 지역 정보를 가져왔고, 필드에는 지역 코드가 저장되도록 그랬습니다. 지역 코드가 첫 번째 있죠. 그래서 바운드 열은 1이 돼야 되고, 지역명으로 저장해라. 그러면 바운드 열은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현재 가져온 개수는 2, 열이 2개입니다. 혹시라도 한쪽 열이 숨겨 있더라도 우리가 가져온 열은 2개이기 때문에 2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열 너비를 각각 2:2, 각각 2로 하라고 했습니다. 각각 2로. 자, 그래서 2:2로 하고 목록 너비는 4로 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와 있죠.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구 아이디를 클릭을 해서 102 동수원 이렇게 쭉 옆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닫고 다시 한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폼에 관련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입니다. 자, 요금소 통행관리 폼을 열어서 디자인 보기로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제목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오른쪽 위에, 자, 오른쪽 위라고 하면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서울 요금소 통행관리, 통행차량관리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레이블로 가야 되겠죠. 레이블로 클릭을 해서, 자, 서울 요금소 통행차량관리. 자,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위에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LAB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성에 들어가서 모드에 들어가서 여기서 자,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가 아니죠. LAB 제목이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크기, 우리가 보통 글자 크기는 홈에 들어와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갈까요? 여기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30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 색이 어두운 텍스트? 아, 갑자기 뭐가 암울해지고 어두워져요. 뭐가? 어두운 텍스트는 어디서 하라는 거야? 색깔을. 자, 여기 보시면 어두운
자, 글 걸 여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크기도 여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나가서 지정을 했죠. 자, 여기 보면 문자색이라고 있습니다. 문자색. 보이죠? 현재 000000으로 문자색이 되어 있는데, 뭘로? 자, 여기 점점점 말고 앞에 삼각형을 눌러서 어두운 텍스트가 있습니다. 어두운 텍스트. 또 밝은 텍스트 이런 것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어두운 텍스트, 밝은 텍스트 이렇게. 여기를 눌러버리면 색깔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이 부분을 이용한다는 거. 어두운 텍스트.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늘려주셔야 되겠죠. 문제를 보면서. 자, 이 정도까지, 여기 정도까지, 여기를 보면서 이 정도까지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 관리는 요금표까지, 요금표 정도까지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늘려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알맞은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시오. 뭐 알맞은 필드는 또 뭐야? 어디서 찾으라는 거야, 나보고. 자, 이렇게 좀 막 황당해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먼저 하위 폼. 자, 하위 폼이 밑에 있습니다. 기본 폼과 하위 폼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폼에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레코드 원본이 뭐예요? 지역 정보입니다. 자, 뭐 기본 폼만 확인하면 되지만 하위 폼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본 폼은 지역 정보입니다. 하위 폼은 뭐죠? 통행 목록입니다. 지역 정보와 통행 목록.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관계, 데이터베이스 관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역 정보에는 이게 기본 폼이었었죠. 기본 폼, 지역 정보의 기본 폼에서는 지역 정보 필드를 사용하고 통행 목록에서는 입구 아이디를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알맞은 필드라는 건 문제에서 별도로 지시가 없을 때는 기본 폼을 확인을 하고 하위 폼을 확인을 하고, 자, 그래서 기본 폼의 기본 필드가 지역 코드입니다. 지역 코드. 하위 폼에는 입구 아이디입니다. 아, 그러면 지역 코드와 입구 아이디를 연결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폼 관계는 닫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결을 시킬 때는, 자, 창을 크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얘가 위쪽이 기본 폼입니다. 위쪽이 기본 폼이고 얘가 하위 폼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위 폼이라든가 기본 폼을 연결할 때 뭔가 설정을 할 때 폼 속성을 연결했습니다. 폼 속성. 그러나 하위 폼과 기본 폼을 연결할 때는 반드시 이쪽 테두리, 여기 테두리, 자, 이런 테두리, 여기 속성이 아닙니다. 자, 테두리를 연결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속성. 자, 그럼 여기 보면 기본 필드 연결과 하위 필드 연결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기본 정보, 앞에가 지역 정보였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통행 목록이었습니다. 지역 정보의 지역 코드, 통행 목록의 입구 아이디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점점점으로 들어가서 자동으로 나오네요. 또 여기는 오케이 바리. 만약에 안 나오면 여기서 골라서 이렇게 각각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또 바로 연결되죠. 관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으로 들어오는 거 여기 맞는지 이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역 코드와 입구 아이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연결할 때 주의할 점. 자, 여기서 정리 한번 또 하고 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위 폼 속성이 아닌 하위 폼 테두리를 이용한다. 뭐 할 때? 하위 폼을 연결할 때. 자, 아까 우리가 이런 속성이 아니고 여기 테두리, 여기 테두리를 연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누르고 없다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연결 필드가 현재처럼 알맞은 필드를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결 필드가 지시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기본 폼의 레코드 원본 또는 하위 폼의 레코드 원본 각각 확인을 해서 두 테이블의 기본 키와 얘네 키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맞은 연결 필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하위폼의 txt 삽입 컨트롤에, 자, 하위폼의 txt 나비백이네요. 자, 하위폼의 txt 나비백. 여기가 되겠네요. 이름 여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속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로 가겠습니다. 자, 탭 정지는 아니오로 주면 되겠죠. 아니오로. 자, 탭 정지. 예 하면 정지가 되는 거예요. 탭 정지를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아니오로. 그리고 탭 정지는 2014년 1회 때도 한번 나왔었죠. 기타 탭에 있다라는 거. 기타 탭에.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이폼의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결과를 보면 얘는 뭐예요? 기본 폼의 탐색 단추입니다. 하이폼의 탐색 단추 없습니다. 자, 여기에 하이폼의 레코드 선택기도 없습니다. 현재 구분선도 없기는 합니다. 구분선도. 자, 그런데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이지 않게끔 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폼을 한번 열어볼게요. 보이나 안 보이나 현재 상태에서. 자, 폼의 폼 보기를 눌러서 자, 여기 레코드 선택기 보이죠? 탐색기 보이죠? 자, 그래서 하이폼의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를 보이지 않게끔 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하이폼의 폼 속성으로 갑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이 들어가서 형식에 가서 자, 레코드 선택기를 아니오, 탐색 단추를 아니오로 각각 설정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선택기가 없습니다. 선택기가 없고 탐색 단추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를 선택하지 않고 자, 마무리 마지막 하이폼에 여기 있습니다. 하이폼에 txt 건수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성에 가서 모드에 가보면 텍스트 건수가 있습니다. 자, 이 텍스트 건수에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되도록 컨트롤 온본과 형식 또 있네요. 형식. 자, 컨트롤 온본만 지시한 게 아니라 형식도 지시했다라는 거. 자, 결과는 몇 건이죠. 몇 건, 뒤에 건이 붙어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카운트. 자, 카운트. 자, 별. 자, 엑셀에서는 카운트와 카운트 A 숫자 문자를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XS에서는 숫자 문자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카운트 함수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문자열이든 숫자열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필드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별을 씁니다. 형식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0, 숫자 0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 0은 숫자 0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개수, 숫자를 0, 한 자리 형태로 나타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건. 자, 건. 만약에 건수라고 했다면 이렇게 큰 따옴표로 두 글자 이상은 큰 따옴표로 묶어야 되는데 현재는 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엔터를 치면 앞에 통화기호가 들어갑니다. 이때 통화기호는 뒤에 한 문자를 그대로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통화기호를 하나 더 써주면 통화기호가 여기에 3통화건 이런 식으로 통화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현재는 하나만 자동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레코드의 개수가 0일 때는 0건으로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 여기 보통 우리가 샵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필요없는 0을 표시하지 않는 샵, 필요없는 0도 그대로 표시하는 0. 자, 그런데 이렇게 0일 때는 0을 그대로 표시하라고 하면 샵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0건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값을 우리는 샵보다는 0으로 주라고 말씀을 종종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건 나오죠. 이렇게 3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3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행 차량 목록 요금소 통행관리 닫고 자, 저장할까요? 예로 가겠습니다. 자, 통행 차량 목록 디자인 보기로 열고 자,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자, 본문 컨트롤 본문의 모든이라는 말은 없지만 본문의 컨트롤을 모두 본문이라고 그랬으니까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형식의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세규칙에 자, 여기서 시기로 들어갑니다. 뭐가 할인 구분. 자, 할인 구분 필드가 보일 겁니다. 자, XS에서 조건부 서식은 는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XS에서 조건부 서식은 반드시 필드 기호 대괄호를 꼭 함께 넣어줘야 된다. 할인 구분이 널이다. 널 이런 형태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이때는 is 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널이란 공백이다 라는 겁니다. 공백이라는 것도 아니고 공백이 게 아니라 공백과 널은 틀립니다. 아무것도 없다. 공백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따옴표로 쓰죠. 이렇게 씁니다. 이게 아니라 널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때 is 널로 쓴다라는 거. 자, 그리고 굵게와 기울임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굵게와 기울임 꼴 여기 있죠. 할인 구분이 이렇게 비어있는 경우
자, 아무것도 공백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홈의 폼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어있는 경우, 할인 교분이 비어있는 경우 굵게 기울임꼴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까지 마무리하고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요금소 통행관리. 다시 또 다른 폼으로 가야 되겠네요. 예! 자, 요금소 통행관리 디자인 보기를 이용해서 자, 지역코드, CMB 지역코드 값이 변경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뭘로 하라는 거죠? 자, 변경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자, 지역 코드에서, 자, 이게 CMB 지역 코드 같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CMB 지역 코드입니다. CMB 지역 코드를 누르고, 자, 눌러서 지역 코드에서 선택한 지역의 정보만 표시하시오. 자, 필터온 속성을 이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디다 연결시키느냐? 보고서 보기죠, 얘는. 자, 그러면 통행 요금표, 이것도 문제에서 말이 없어요. 통행요금표에 연결하라는 말이. 자, 여기 보면 지역 코드의 값이 체인지, 변경되면 이 자체에다가 걸으라는 겁니다. 자, 이벤트에 들어가서 체인지 속성이 있습니다. 체인지 속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체인지가 어디 있나요? 자, 이게 원 체인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바로 체인지 속성을 걸면 얘를 바뀌는 동작, 바뀌면서 바로 조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점점 눌러서 코드 작성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밑점 필터는 큰 따옴표 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밑점 필터는 자, 밑점 필터 on true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 지역 코드는 뭐에 따라서? CMB 지역 코드에 따라서. 자, CMB 지역 코드. 자, 그리고 이 지역 코드가 숫자인가요? 문자인가요? 잠깐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지역 코드 앞에 보니까 이거 숫자 같죠? 숫자 같아요. 그런데 글자가 오른쪽에 안 있고 왼쪽에 있나요? 아, 이거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해봐야죠, 또. 자, 그러면 지역정보 테이블로 가겠습니다. 지역정보 테이블은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자, 우리가 아까 폼의 속성을 확인을 했을 때 레코드 온보가 지역정보였죠. 자, 그래서 얘는 지역정보에 있다는 겁니다. 지역정보를 디자인 보기로 예하세요. 자, 예하고 지역 코드를 봤더니 텍스트라는 겁니다. 여기에가 숫자였다면 숫자로 가지만 문자입니다. 분명히. 또 우리가 열었을 때 이 부분이 왼쪽으로 있습니다.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그래서 아, 여기서 문자이구나. 좀 더 정확한 건 테이블에 가서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다시 들어갑니다. 속성에 들어가서 자, 온체인지에 들어가서 점점점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CMB 지역 코드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로 작은 따옴표를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끊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엔드 연산자, 이 CMB 지역 코드가 독립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폼 보기를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03을 열었더니 뭐가 밑에 바뀌네요. 여기 수원 바뀌죠? 수원. 자, 기형 바뀌면서 아래도 바뀌어요. 우리 아래까지 바꾸라고 그랬나요? 근데 왜 바뀌죠? 여기 바뀌는 건 맞습니다. 지역 코드가 CMB 지역 코드에 해당되는 걸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바뀌는 건 맞지만 아래는 안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은데 바뀌어요. 왜? 아까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자, 기본 폼과 하이 폼을 연결을 시켰죠. 뭘로? 자, 지역 코드. 기본 폼에는 지역 코드, 하이 폼에는 입구 아이디로 서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기본 폼이 바뀌면서 하이 폼이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라는 말은 안 했어요. 여기서 필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만 필터해 주는 겁니다. 여기만. 그런데 바뀌는 이유는 앞에서 기본 폼과 하이 폼을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터 명령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회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고서 이건 닫고 닫고. 자, 그 다음에 보고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시사항 및 화면을 참조하여 요금소 통행 현황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의 입구 아이디 여기 있습니다. 입구 아이디가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네요. 언바운드. 자, 그런데 입구 아이디하고 지역명이 함께 표시되도록 볼까요? 자, 121-초풍령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입구 아이디하고 지역명 사이에 빼기만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원본에 자, 먼저 입구 아이디. 자, 그리고 엔드 연산자.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엔드 연산자. 그 다음에 또 뭐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지역명. 지역명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입구 아이디하고 지역명은 필드 기호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이 빼기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잠시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번, txt 순번 필드에는 그룹별로 일련 번호가 들어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컨트롤 원본에 1을 넣어주시고, 자, 누적 합계 부분에 그룹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의 txt 차종 컨트롤에 이전 레코드와 같으면 동일한 똑같은 레코드는 표시하지 마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종이 어떤 걸까요? 차종 여기 이거겠네요. 자, 그래서 모드에 들어가서 보시면 txt 차종 이름들을 꼭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형식에 가서 이전 레코드와 동일하면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입구 아이디 바닥글이라고 있습니다. 자, 입구 아이디 바닥글 여기 같아요. 자, 이 부분에 자, txt 납입 총액 컨트롤에 납입액의 합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납입액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원본에 가서 납입액의 합계니까 sum 납입액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um 납입액이 아니라 납입액이 되겠죠. 자, 마지막 보고서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페이지 바닥글 txt 페이지 여기 갔죠. 자, txt 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1/3 전체 페이지가 3이고 현재 페이지가 1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원본에 는과 함께 페이지가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자, 이 페이지 기호는 우리가 직접 필드 기호 형태로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슬래시 pages가 들어가겠죠. 여기는 페이지스 P자가 빠졌네요. 페이지스 전체 페이지 현재 페이지 그 사이에 다운 슬래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슬래시는 문자라는 거죠.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묶어주고 앞뒤로 엔드 연산자와 결합을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자와 여기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엔드 연산자를 주고 이 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엔드 연산자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 저장부터 하고 갈까요? 저장부터 하고 자, 인쇄 미리 보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결과와 확인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서울 요금소 통행 현황 띄어쓰기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21 추풍령 맞죠? 1, 2, 3, 4 또 뭐 120 황간 1, 2, 3, 4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차량도 06배 6789 4종 뭐 이게 중복 내용 숨겨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납입액도 전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63,000원 63,000원. 자, 이렇게 해서 맨 밑에도 페이지 번호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페이지 번호 자, 1/3 띄어쓰기 같은 것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끝에 신탄진 1, 2, 3 3개밖에 없죠. 자, 이런 것도 가능한 꼭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금소 통행관리 폼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금소 통행관리 폼을 다시 디자인 보기로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버튼 있죠. 이 CMD 닫기 버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 상자가 나타나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 상자가 표시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를 누르면 폼이 종료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료할 때 뭐 저장할까요? 저장하지 않을까요? 뭐 물어보는 거 이런 거 없죠. 그냥 저장만 종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이벤트 작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드 작성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CMD 클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CMD 닫기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우선 닫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내용을 열어서
자, 밑에서부터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메시지 박스 나와야 되고 예, 아니요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if로 가겠습니다. if. 자, if 메시지 박스 가로 열고 왜? 자, 지금 우리는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를 받아서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큰 따옴표 놓고 폼을 종료하시겠습니까? 습니까? 물음표. 자, 그리고 큰 따옴표 줬죠. 자, 그리고 쉼표. 뭐가? 예, 아니요. 앞에 뭐 정보, 경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VB 쉼표 VB yes, no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놔버리면 여기가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가 나오겠죠. 또는 어떤 내용을 여기다가 한방합격이라고 준다면 여기에 한방합격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도 없고 어떤 특정 문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반드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가 공백 처리가 됩니다. 자, 는 VBS 자, 그리고 띄고 then을 넣어주면 되겠죠. then. 자, 맞으면 yes이면 자, VBS no 버튼 둘 중에 yes이면 어떻게 해라? 폼을 닫아라. to cmd.close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if의 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else 별도의 지시가 없습니다. 아니오를 하면 뭐 하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을 종료할까요? 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닫기 버튼을 눌렀더니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애야 되는 겁니다. 폼을 종료하시겠습니까? 오탑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자, 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폼을 닫아버리죠. 저장하고 닫는 건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장을 하고 닫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튼도 했고, 자, 이번에는 보고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금소 통행관리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보고서 보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CMD 출력 맞죠? CMD 출력을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클릭하면 이번에는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아, 참나. 자, 여기는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되어 있으니까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지만 여기는 매크로로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크로 할 때 주의할 점 있었죠? 매크로 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 뭐였었어요? 뭘 확인하라고? 매크로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매크로 이름이 뭐예요? 보고서 출력이라는 매크로 이름이 있습니다. Understand? 자, 매크로 이름이 없을 때가 있었죠. 매크로 이름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매크로 이름이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이 없다면 클릭하면이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벤트 작성기에 매크로 작성기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매크로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만들기에 매크로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하라고 그랬죠. 인쇄 미리 보기를. 자, 그러면 오픈 리포트로 가면 되겠죠. 열어놓고 오픈 리포트. 자, 그리고 보고서 이름은 뭔가요? 자, 보고서 이름은 요금소 통행 현황 보고서입니다. 자, 요금소 통행 현황. 그리고 보고서는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 이름 없고 조건 있습니다. 조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 코드가 CMB 지역 코드와 같은 레코드만 그랬습니다. 자, 여기다가 지역 코드가 는 뭐라고? 자, 폼스 느낌표. 그러면 폼 이름 나옵니다. 현재 폼이 요금소 통행관리입니다. 요금소 통행관리. 다시 느낌표. 그러면 CMB 지역 코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CMB 지역 코드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폼스 이런 거 기본 폼일 때는 폼 쓰지만 하이 폼일 때는 폼만 들어갔던 거. 우리가 2014년 1회 때 하이 폼 문제가 하나 나왔던 거 기억을 하시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저장을 하고, 자, 저장을 할 때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을 눌러도 되고, 여기를 눌러서 우리는 교환해서 계속 여기를 이 방법으로 했었죠. 자, 여기를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매크로 이름을 뭐라고? 보고서 출력. 자, 띄어쓰기 없습니다.
보고서 출력. 자, 이렇게 매크로 이름을 저장하면 여기에 매크로가 하나,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자, 보고서 출력 매크로가 이쪽에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창을 닫고, 여기서 잠깐. 자, 여기 보통 앞에 지오코드 앞에 이런 거, 폼스 앞에 이런 거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내가 안 해도. 자, 이렇게 해서 창을 닫고, 자, 다시 한번 저장을 누르고 홈으로 가서 폼 보기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오코드 108을 선택을 했어요. 자, 108을 선택을 하고 보고서 보기를 누르면 이 아래, 자, 보고서 우리 내용 한번 잠깐 봐볼까요? 자, 보고서 내용을 잠깐 보면, 자, 뭐 순번, 진입시간, 차량번호, 차종. 자, 여기 보면은 자, 안 보이네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진입시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행료 여기 있죠. 통행료. 그 다음에 할인구분 여기 있습니다. 나비백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차량번호는 여기 있네요. 차량번호. 차종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이 하이폼이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 같아요.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보고서 108을 선택을 하고 보고서 보기를 눌러봐야 되겠죠.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될까요? 과연 될까요? 왜 안 돼요? 뭘 안 했나요? 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뭘. 자, 뭘 안 했어요? 매크로만 만들었지 여기에다가 연결을 안 했네요. 아차, 맞아.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우리가 보통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벤트 작성기에 매크로 작성기로 바로 들어가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만들기만 했지 이름을 연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 이름이 있을 때 주의할 점은 매크로를 이렇게 만들고 매크로가 생성이 되면 해당 버튼의 속성으로 들어가서 이벤트의 원클릭이죠. 클릭하면이니까 여기서 보고서 출력을 연결을 반드시 해주셔야 이 버튼에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108. 자, 110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110번 3개가 나와야 되겠죠? 보고서 보기. 자, 클릭을 했더니, 자, 결과가 빨리 안 나와요. 두구두구두구. 로또 번호, 뭐예요? 왜 나와요? 왜 에러예요? 자, 매개 변수 오류가 나오는 경우, 우리 앞에서 몇 번 설명했었죠. 매개 변수가 나오는 오류는 오류가 아니라, 자, 매개 변수가 나오는 경우는 첫 번째, 매개 변수 쿼리를 이용한 것이다. 우리 쿼리 아니잖아요. 쿼리 아닌데 매개변수 쿼리가 나올 이유가 없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그 매개변수 쿼리가 아닌데 매개변수가 나온다라는 건 전부 다 오타다라고 그랬습니다. 오타. 뭘 오타야, 내가. 지오코드가 오타라는 거예요, 지오코드가. 지오코드 맞는데 왜 오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멘붕 오고 이제 막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막 이제 등이 시급해지는 거죠. 실제 현장에서라면. 자,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면 틀리라고 일부러 약간 비틀어서 낸 문제 같아요. 자, 그럼 뭐가 원인인지. 간혹 뭐 결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제인데 결제 어휘로 써가지고 오타 나서 매개 변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오코드가 전혀 오타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교환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작성할 때 주의할 점들을 참고해 주시고, 자, 여기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우리가 두 가지를 작성을 안 하고 위에 걸로 작성을 했죠. 근데 아래 걸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둘 다 가능하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여기 결과를 보면, 아까 우리는 지오코드, 여기서 지오코드, CMB 지오코드니까 여기 입구 아이디가 왜 입구 아이디예요? 지오코드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입구 아이디입니다. 왜? 자, 그럼 앞에 우리 이런 거 본 적 있었어요. 여기는 지오코드, CMB 지역인데 그대로 써서 맞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필터를 할 때는 여기에 필터가 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에 필터가 된 겁니다. 이 지역 코드를 통해서 여기의 내용들을 필터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108번, 109번 계룡, 115번 대전, 맞죠? 이렇게 111번 청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필터된 게 아니라
기본폼과 하이폼이 연결되어 있어서 얘는 연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고서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있는 걸 나오는 거, 지역명, 영업소 위치, 전화번호를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나오게 하는, 보고서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즉 보고서의 내용은 얘라는 겁니다. 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하이폼이죠. 하이폼. 이 기본폼과 하이폼이 연결되어 있는 대상이 뭐냐.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자 이 부분은 자 기본폼을 연결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본폼에서만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서는 하이폼의 결과를 표시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역코드, 지역코드 폼수 이렇게처럼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류가 나는 거죠. 지역코드 매개변수 오류가 나는 겁니다. 오류가 났다면 내가 분명히 오타를 냈거나 뭔가 잘못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하이폼의 내용을 보고서로 출력을 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폼의 내용은 입구 아이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정보에서는 지역코드이지만 아까 지역정보 기본폼에서만 나타낸다면 지역코드가 되겠지만 지금은 하이폼에 연결되어 있는 대상을 나타내야 되니까 자 입구 아이디하고 지역코드하고 연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만나면 헬 조선이 아니라 헬 커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상설 문제에 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아무튼 지역코드가 매개변수가 나온다. 그럼 뭔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오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인가라는 거 꼭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는 입구 아이디로 연결을 다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다시 연결을 열어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서 보고서 출력 점점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필드 기호 자동으로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입구 아이디를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저장만 해주고 이름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냥 저장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창 닫고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111번 청주, 자 지금 청주에 해당하는 자 1003, 107 이렇게 3개의 차종이 있습니다. 자 보고서를 열게 하면 이 3개의 차종이 보고서에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죠. 자 107, 03도 10차 볼까요? 자 10차, 03도 107 이 3개의 내용이 보고서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는 점 주의하시고 반드시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쿼리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영업 주소의 일부를 그랬습니다. 일부 또는 포함 그러면 like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차종별 요금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문제를 봤더니 통행요금 테이블과 지역정보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행요금 테이블의 출발지 코드와 지역정보 테이블의 지역코드가 일치하는 행만 조인을 설정하라고 이런 문제는 또 처음 본 것 같죠. 이런 문제도 실제 상시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상설 보고 문제 꼭 마무리 시점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만들기 그리고 쿼리 디자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행요금과 지역정보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안 돼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지역코드와 출발지 코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보통 왜? 앞에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에서 보통 연결이 돼 있어요. 통행 목록과 지역정보가 있죠. 통행요금은 없네요. 통행요금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연결이. 이 두 개의 테이블이 나오면 반드시 뭔가라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출발지 코드. 여기 있죠. 출발지 코드. 또, 자, 지역 코드. 이 출발지 코드와 지역 코드를 연결을 시켜라. 자동으로 관계 설정에서 했다면 자동으로 되는데 안 되니까 관계에서 그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네가 직접 조인을 시켜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지 코드로 마우스 끌어놓습니다. 아무것도 표시 안 되고 선만 연결이 되네요. 자,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야? 자,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조인 속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인 속성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일치하는 필드만, 일치하는 것만, 여기는 일치하는 행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치하는 행만. 그렇습니까? 1번으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역정보, 왼쪽이,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가 지역정보입니다. 지역정보에 있는 모든 걸 포함하고, 통행요금에는 조인된, 자, 여기에 모든 내용에 연결된 것만 해라 라고 하면 2번을 하는 겁니다. 또 통행요금의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지역정보에는 같은 것만 나와라.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어요. 자, 1, 2, 3, 4. 그 다음에 여기는 2, 3, 5가 있어요. 자, 만약에 똑같은 것만 해라 그러면 2하고 3번만 하면 되겠죠. 지금 1번과 같은 경우가 2번과 3번 똑같은 것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역정보, 여기가 지역정보라고 볼게요. 여기가 통행요금이라고 볼게요. 지역정보는 모두 다 해라. 모두 다.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는 2, 3만 해라. 즉 5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3번으로 가라. 3번으로. 그러면 통행요금을 전부 5번도 넣으라는 겁니다. 5번을 전부 다 넣고 여기에 연결되는 2, 3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1번과 4번은 빼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그래서 문제를 보고 어디에 일치하는 건지, 어디를 포함하는지 이런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것만 표시를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조인 속성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영업지 주소, 자, 영업 주소, 그 다음에 차종, 그 다음에 요금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력받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 매개변수라는 거 있죠. 자, 매개변수. 여기다가 영업지 주소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주소의 일부를 입력. 자,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 용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죠. 그런데 용인만 작성을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뒤로 별을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하죠. 보통. 자, txt 조회라고 하면 앞뒤로 별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매개변수 안쪽에다가 별 앞뒤로 넣어준 겁니다. 자, 그럼 별을 앞뒤로 넣어주면 라이크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죠. 라이크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별이 하나의 문자입니다. 문자니까 끊고 엔드 연산자. 자, 이 부분을 또 독립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엔드 연산자 큰 따옴표로 묶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용인만 쓰면 용인 앞뒤로 자 연결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라이크 별 용인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새로운 유형의 처음 보는 형태 같죠? 자, 이런 것들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기. 자, 주소의 일부를 입력하시오. 입력까지. 용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총 개수가 몇 개예요? 10개. 여기도 10개. 자, 결과 맞나요? 2800, 1700부터. 자, 영업지 주소, 영업소 주소, 차종 요금 모두 맞죠? 자, 이 쿼리 이름만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쿼리의 마우스 오른쪽 또는 여기를 눌러대고 저장을 눌러서 쿼리의 이름을 차종별 요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또는 문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쿼리를 저장하고 다시 한번 용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지역별 납입액의 합계를 표시하는 합계, 평균, 최대 이런 거 나오면 요약 쿼리라는 거 먼저 주의하시고 쿼리 디자인으로 갑니다. 자, 통행 목록과 지역 정보 얘는 관계가 자동으로 되네요. 앞에 데이터베이스 관계에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결과를 통해서 먼저 지역명, 그 다음에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납입액은 여기 있나요? 자, 납입액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동수원 뭐 이렇게 똑같이인데 여기는 20개밖에 없는데 여기는 60개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수원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밖에 없는데 여기는 엄쳐져 있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를 눌러라? 요약을 해라. 요약을. 자, 지역별로, 주소별로, 전화별로 묻고 납입액은 뭐를 해라? 합계를 구해라.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계령. 여기는 황감부터 나오는데 자, 지역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하라 라는 말이 있네요. 또.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서
자, 지역명을 기준으로, 여기가 지역명이죠. 지역명에 가서 정렬을 내림차순으로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 황감부터 나왔어요. 충북, 영동군, 황감면 나오죠. 금액 39,150. 그런데 여기 납입액 합계가 조금 틀리네요. 필드명이 틀립니다. 자, 그리고 개수도 현재 20개인데 여기도 20개. 맞죠? 자, 밑에 뭐 쭉 맞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뭐 황감, 파남, 축풍령, 청주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앞에다가 납입액 앞에다가 납입액 띄고 합계 콜론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납입액 띄고 합계 콜론. 자, 그리고 다시 확인을 했더니 자,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납입액 합계 맞죠? 자, 이렇게 쭉 내려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쿼리 이름만 저장을 해 주시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쿼리의 이름은 지역별 납입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눌러서 자, 쿼리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역별 납입액 엔터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쿼리 마무리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 요금소 통행관리 폼에 통행요금표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도 매크로네요. 매크로. 자, 요금소 통행관리 폼을 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여기 통행요금표. 아까 우리가 이거 뭐 여기다 연결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쓰네요. 이거를. 자, 클릭하면 매크로 또 매크로가 나왔어요. 자, 매크로 주의할 점. 첫 번째, 이름이 있느냐, 이름이 없느냐, 이 차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잘 보니까 이름이 없네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으면 그나마 좀 쉽죠. 이름이 있으면 만들기에 가서 만들고 이렇게 나오면 또 버튼에 연결해서 이벤트에 연결하고 헷갈려요. 자, 그래서 이벤트 작성으로 지금은 매크로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벤트 작성으로 들어가서 매크로 작성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보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보낼 것. 내보내는 건 아웃풋2죠. 아웃풋2. 자, 아웃풋2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웃풋2가 있습니다. 아웃풋2. 자, 근데 여기 아웃풋2가 없네요. 어디 갔어요? 아웃풋2가? 아이씨, 또 어디로 갔네? 내가 오타났나? 아니면 내가 잘 모르나? 이렇게 치면은 지가 export without formatting 이라고 나옵니다. 자, 교환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소의 일부를 쓰는 거, 매개변수에서 주소의 일부를 쓰는 거 이렇게 꼭 정리를 해주십시오. 조인 설정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조인 설정에 대한 설명,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여기서 참고 정리. 내보내기 아웃풋2입니다. 그런데 2010 버전에서는 아웃풋2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웃풋2를 쓰면 자동으로 export without formatting으로 자동 변경된다라는 거. 따라서 우리는 뭐 아웃풋으로 기억을 해주셔도 되겠죠. 자동으로 바뀌니까. 뭐 이렇게까지 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영어 단어가 너무 길어. 그래서 헷갈려. 자, 그래서 우리는 내보내기는 아웃풋으로 갑시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여기 주의사항. 매크로 이름이 없는 경우, 매크로 이름이 있는 경우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통행요금 테이블을 이용하여 그랬습니다. 테이블. 자, 테이블로 내보내라고 그랬죠. 개체 이름은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테이블로 개체 이름은 통행요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행요금. 자, 그 다음에 엑셀 파일 출력 형식은 XLS 파일입니다. XLS 파일 형식. 자, 엑셀 통합 문서 형태로 가겠습니다. XLSX죠. XLS가 아닙니다. XLSX입니다. 자, 그리고 출력 파일은 여기 내보낼 위치가 있습니다. C: 통화. 자, 이때 이 통화 기호 키보드에 있습니다. 특수문자로 쓰는 거 아닙니다. 미음 플러스 한자가 아니라 키보드. 우리 엔터키 바로 위에 통화 기호가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하셔야 돼요. 키보드에서. 자, 직접 치셔야 돼요. 자, 그리고 DB 폴더는 시험장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직접 만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연습을 할 때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 DB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폴더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통행요금.xlsx까지. 자, 그리고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인쇄 품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지시한 대로 해주면 되는데 여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자, 그리고 저장, 닫기. 그리고 나서 여기도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홈에 들어가서 자, 폼보기를 열어보겠습니다. 통행 요금표를 열면 이 파일이 DB 밑에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DB 밑에 한번 가볼까요? 먼저 DB 밑에 우리가 그동안 열었던 파일들이 있는데 통행요금은 없습니다. 통행요금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통행요금표를 눌렀더니 엑셀 창이 열립니다. 자, 자동으로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DB에 가면 통행요금표 파일도 생겼습니다. 저장이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통행요금표 엑셀 파일이 생기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되는 것까지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마무리하고 자, 여기까지 2014년 2회 기출문제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자,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항상 기원하고 있다는 점 자신감 가지시고 파이팅 하시고 다음 문제에서 또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